안녕하세요. KBS 한국어 능력시험 강좌를 맡게 된 김철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요. 우리 KBS 한국어 능력시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우리 시험의 유형이 어떤가와 그리고 어떤 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할지 저하고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요. 총 10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듣기 말하기 파트가 15문항. 아마 수능을 겪어본 세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이 듣기 평가라는 것을 실시해봤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이 듣기 말하기가 다소 좀 힘들게 여겨질 텐데요. 전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우리 교재에서 제공하는 또 우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mp3 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듣고 훈련하는 내용은 쉬운데 한 번 듣고 답을 해야 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훈련하시고요. 또 뭐 팟캐스트나 또는 기타,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듣고 일상에서 훈련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어휘나 어법이 30문항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문항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실력 차이가 결국 등급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가장 이 부분, 혼자서 독학하기 힘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좋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기 파트, 그리고 창안, 읽기, 국어 문화는요. 사실은 독해라는 영역, 즉 우리가 평소에 국어 시험하면 늘 만나게 되는 이 독해라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한 거죠. 이건 출제 방향에 따라서 분류를 한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공부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가 이 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는 어휘, 어법을 중심으로 해서 즉 이론적인 정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듣기 말하기 파트에서 또한 여러분들은 mp3 파일 등을 이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생활에서 적극적인 듣기 훈련을 틈틈이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어휘 어법에서 국어에 관한, 한국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국어 지식을 습득한 후에는 이제 쓰기와 창안, 읽기, 국어 문화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국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즉 독해를, 주제를 잘 찾고 또는 필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이런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시험에 실제 어떤 시험 유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한번 부딪혀 보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뭐 시험이 어떤 퍼센테이지로 많이 나온다는 건 이미 KBS 한국어 능력시험은 이렇게 문항별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학습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에서는 듣기 말하기 파트와 어휘 파트가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먼저 채워줘야 될 부분은 이 어법, 그러니까 문법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 서너 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어법 파트에 대해서 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로는 이제 단원명을 말씀을 드리면 문법이라고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단원명을 문법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문법 파트를 펼치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의문론부터 여러분들 문법 파트를 펼치시고 의문론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하나하나 이제 어문 규정에 대한 학습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등 이 지식 부분을 쭉 학습하시면은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펼치고 여러분들 교재의 목차를 펼치시고요. 제일 먼저 이 문법 파트를 펼치시면 이제 오늘 학습의 출발을 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말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소리라는 말은 곧 의문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판서를 좀 하면서요. 전체적인
문법의 흐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여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문장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렇게 주어 서술어가 갖춰져 있으면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 마디,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 세 마디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하나의 문장인데 3어절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음, 이 어절에서 이 조사라는 파트, 가와 그리고 을, 이 둘을 더하면 3어절에 조사 둘을 더하면 이게 단어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어절에다가 조사의 수를 더한 게 단어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이 부분을 학습하는 것이 곧 형태론이고,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말소리 부분은 즉 정확한 표준 발음을 위한 지식이에요. 예를 들어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하는 이 보여지는 부분은 형태론이지만 이걸 발음하면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 이 발음상에서의 즉 여러 가지 음운 변동과 그리고 용어들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우리가 음성으로 들리는 이 귀로 청각으로 들리는 이를 뭐라고 부른다? 음성. 그리고 그 음성 중에서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하고 우리가 의미를 구별하게 되는 걸 음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어학습의 첫 출발은 음운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학습에 있어서 음운론, 그 다음 형태론, 그리고 문장론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곧 학습의 대부분의 국어학습의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뒤에서 나와야 될 내용인데 앞에서 설명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국어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용어들을 먼저 설명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금 배운 게 두 가지죠. 첫째, 문장이란 이와 같이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 이를 문장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그 문장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어절이라는 것은 띄어쓰기의 단위,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 3어절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어절에다가 뭘 더하면? 조사의 수를 더하면 단어가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즉 단어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발음을 했을 때 철수가 이야기책을 읽었다라고 발음을 했을 때 그 발음된 이 하나하나 철, 수, 가 하나하나를 우리는 어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음절. 저 하나하나의 발음을 뭐라고 한다? 음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하나하나의 음절은 뭐로 이루어졌느냐? 치읓이라는 자음, 어라는 모음, 리을이라는 자음, 즉 음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의 음절은 음운들이 모여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철의 경우에는 치읓, 어, 리을 3개의 음운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이룬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음운이라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째, 치읓, 리을과 같은 자음, 그리고 어, 우, 아와 같은 모음.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이라는 이 두 가지 음운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고